도대체 죽은 유병원이 비실거리는 예금보험공사를 살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997년에 세모그룹이 부도될 때 유 전 회장이 그 공적 자금 투입한 예금보험공사에 보증채무 147억 원 빚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2010년도에 6억 5천만 원을 딱 갚으면서 유병원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추후 이 6억 5천만 원 외에 내 재산이 한 푼이라도 발견되면은 내가 채무 전액 다 갚겠다 이 각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금보험사는 그 말만 철떡같이 믿고 그 147억 원을 싹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유병원 씨가 신협 예금에 2천만 원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각서는 이제 무효화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바로 그 각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정감사 때 또 이게 이제 그 김영한 위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세월호 참사 후에 예금보험사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유병원 씨가 이 차명으로 막 그 저기 예금 재산 빼돌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금보험사가 2010년도 당시에 이 각서만 맹신하고 채무 탕감해 준 게 이게 완전히 유병환 씨에 속은 거죠. 근데 지금 2천만 원 딱 재산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채무 탕감한 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 탕감할 당시 이전에 그렇죠. 갖고 있었던 그렇죠. 예금이 발견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탕감받은 모든 돈을 다시 물어내야 될 그렇죠. 상황에 이제 140억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는 이자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170억. 170억. 예, 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시 물어줘야 되게 됐네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예. 김 교수, 예. 그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에 부도가 난 회사인데 예. 그거를 2010년 이렇게 늦게 무려 13년이나 뒤에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발견은 또 2천만 원 발견을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아마 정확하게 2,100만 원이죠? 예. 2,100만 원인데, 이제 여러 계좌였던 것 같습니까? 다섯 개 계좌라고 한가? 1,100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예. 적은 거는, 아, 많은 1,100원 거는, 뿐이 안 들어있는 예, 거. 1,300만 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4-5개 그 계좌, 그러니까 아마 유 씨도 몰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겠네요. 예, 유병원 씨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 6억 5천만 받고 탕감을 해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지금 일반인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 의혹.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당시에 6억 5천만 원만 받고 말이 안 140억 원을 탕감해줬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 조사도 별로 안 하고 안 이건 했어요. 참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7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7차례 조사를 했습니까? 재산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못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어떤 의혹 같은 게 양산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어떤 부실조사, 예. 봐주기 조사,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한다. 예. 아마 이게 이제 특별검사가 또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청 네. 선장님. 예. 지금 유병원 씨가 이렇게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감춰놓고 예. 부도를 낸 다음에 예. 그 다른 신도들이 그걸 다시 되사게 하는 방법으로 예. 탕감을 많이 받고 이게 아주 유병원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예, 제가 2009년도 8월에 부도가 난 그때부터 제가 유병원의 근처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임 사장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도 고음파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으로 이 사장인데 지금 네. 고인이 됐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다, 해가고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운사업부 같은 경우는 세모 해운사업부, 부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반을 줄이고 그다음에 넘어오면서 배값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예. 명의만 바꾼 거죠. 명의만 결국 예. 그런 식으로 다시 예. 운영하게 되는. 해운사업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넘겼습니다. 부도 났는데 결국은 예. 돈은 안 갚고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아주 헐값으로 예, 샀죠. 사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네. 그냥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 관가에 로비 없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게 한간의
그런 의혹이 이런 있네. 부분을 지금 잡혀 있는 고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들어갔는데 꽤 오래됐는데도 네. 한마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예. 지금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거죠. 예, 저도 알고 있는 것만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 있는데도 그 부분에서 조사를 안 한다는 이 부분과 예. 상당히 그 부분을 예. 러프하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당히 좀 네. 나중에 제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정감사나 들어가면은 제가 그걸 밝히고 싶습니다. 아, 예. 국정조사가 만약에 예. 들어가면 예. 그거를 밝힐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병헌 씨가 이미 숨졌어요. 각서는 있지만은. 자, 숨졌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과연 이제 상속- 예금보험공사 찾을 그렇죠. 수 있습니까? 상속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그 173억 이제 그 채무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 173억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유병헌 씨 개인 채권을 가지고 유혁기가 그 대표로 있는 아예 익스프레스 네. 유혁기 부부 상대를 해가지고 뉴욕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소재에 있는 680만 원 달러의 그 고급 주택 유혁기 씨 소유와 그 아예 익스프레스 네. 소유 그 다음에 320만 달러의 아파트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예금보험공사의 이 뉴욕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은닉된 그 유병헌 씨의 어떤 차명 재산을 그 민사소송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이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쉽게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 검찰이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게 자기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가를 소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자기가 이것이 내 재산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한국보다는 좀 그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우리 볼 때 한국에서는 검찰이 그렇죠. 그거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이 뭐 재산 환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금보험공사에서 미국에 있는 그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 찾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복종 교수. 예. 검찰이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유병헌 일가의 예.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게 상당히 많이 되죠. 얼마나 됩니까? 1차로 했던 게 부동산 차량 예금해가지고 한 395억.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측근명의 그 부동산이 한 213억. 예. 나오고 있네요. 그 측근명의 차명 부동산 102억, 영농조합 344억, 해가지고, 한 2천억 상당 되죠. 아, 2천억 상당이나 예. 된다. 지금 저기에 써지는 것만 보면 대략 한 1,200억 좀 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예. 다른 것까지 했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판례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해서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되찾게 되는가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예금보험공사가 처음에 147억 원 받을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6억 5천만 원만 받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게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 사이의 상황이죠. 당시에 이제 2009년 12월에 유병헌이 조금이라도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다 다시 갚겠다 하는 그런 각서를 쓴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잊혀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유병헌 일가의 여러 숨겨놓은 재산을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도 혹시 우리가 이 각서를 가지고 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봤더니 4개 예금기관에 약 5개 예. 부자에서 2,100만 원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예. 결국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일단은 상속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럴 경우에 지금 검찰도 세월호 참사로 여러 가지 돈을 받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도 자기의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 자, 그건 어떻게 서로 나누게 됩니까, 박 변호사? 그 나누는 것보다는 예. 예금보험공사도 국가기관이고 검찰도 국가기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디가 가져가도 상관없습니까? 유병헌 차명재산 지금 찾는 게 급급한 거지. 예. 찾아가지고 이걸 환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금보험사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병헌 그 각서를 받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떻게 저 각서에 대해서 추후 재산이 발견 시 채무 전액 갚겠다. 그러면
이 재산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예, 그럼요. 예금봉사는 당연히 4개 금융기관에 이번에 그 발견된 게 2,100만 원이 신협 등 4개 금융기관에 1,100원부터 1,300만 원까지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해 보니까 2,1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거 추적 하나 못 했느냐. 그리고 당연히 그때 유병헌이가 내 재산은 주식하고 청해진 해운 급여하고 내 상표권 6억 5천만 원 뿐이다 했을 때 다른 재산 다 빼돌린 재산이 있거든요. 자기 지인하고 그 당남 대균이하고 이런 거 왜 확인하지 못했냐.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부분이에요. 일단 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건지 세금 같은 게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예, 1번이 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건재당 설정해 놓으면 이제 선순위자 순으로 배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건재당 설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아, 그러면은 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97년도 상황이면 그렇게 봐야 되죠. 아니 뭐 건재당 2010년 상황이라고 봐요. 이때는 뭐 건재당 설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건재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예. 예금보험사에서는 저 다 찾아야죠. 저 각서가 저 채무 전액 탕감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탕감 안 각서의 해주죠. 효력이 무효화됐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170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려 근거가 173억. 예, 예. 그래서 지금 뉴욕 법원에 유혁희 씨 부부와 그 아예 익스프레스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 소송하면서 그 저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해놓았다. 아, 예.